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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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서대문 구의원 양미리라고 합니다. 소속은 국민의힘이고요. 네, 이제 비례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학부모님한테 갑자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그 일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좀 도움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곳에 제가 또 초대가 돼서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같이 조금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이라던가 교육부라던가 제가 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연락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린 스마트 학교 선정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참석 인원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언론사 인터뷰를 하신다고 3층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은 모시지 못했지만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대표성을 가지시고 같이 논의를 하신 다음에 다른 분들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간담회는요, 저기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화가 될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가감없이 모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끝나시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저희가 다과 같은 걸 제공하지 못함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긴급 간담회를 잡다 보니 다른 일정이 또 제가 있어서 장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시 10분에 시작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도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어떤 문제가 핵심되고 있는지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질의응답이라던가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되시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계속 공유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18조 5천억이라는 큰 교육부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재축을 해주겠다는 사업인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행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조금 불안함이라던가 의혹이라던가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만 먼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서대문 구에는 40년 이상 경과돼서 서대문구 사업 대상 학교로 지정된 게 5개가 있습니다. 북가자초등학교, 연희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영가초등학교, 중앙여고가 있는데 여기서 북가자초, 연희초, 안산초, 영가초는 공립입니다. 중앙여고는 사립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이제 대상 연도가 2021년도에 지정이 된 게 북가자초랑 연희초랑 중앙여고인데 사실 중앙여고는 리모델링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계시고요. 문제는 북가자초랑 연희초가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가자초는 조금 연희초와 환경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북가자초는 학교가 넓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새로운 학교를 개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관련해서 개축하는 거에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견이 있으시고 연희초등학교처럼 전학이라던가 신입생을 받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차이가 있고 제가 처음에 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서대문 가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연희초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에 대해서 서대문구 현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시 전역에서는 지금 선정된 학교 수가 35개입니다. 네, 35개. 그 중에서 서대문구에서는 5개가 선정이 됐고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군데고 그 중에서 개축을 하는 것은 북가자초랑 연희초 2군데. 근데 북가자초랑 연희초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북가자초 같은 경우는 8월 27일 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희초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전날 학부모님들한테 알림을 통해서 이 소식이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어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연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동시에 9월 1일자로 발령이 나셔서 학부모님들이 더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된 내용이고요. 이제 더 말씀을 주시면 제가 더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계약 하루 전날 홍보받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을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아마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경험상. 네. 학부모는 당연하고요. 저는 이 사업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됐건 피해가 됐건 그 대상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1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거를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라고 그거를 대학 하루 전날 알림이로 통해서 무슨 그 간담회 이런 것도 아니고 알림이를 통해서 던져주고 그러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다 2년 후에 전학을 가야 된다는데 이게 애들 전학시키는 문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죠. 애들 적응 문제, 정서 문제도 그렇고 정말 아이를 전학시킨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게 그냥 결정됐으니까 너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또 예비 초등반 어머니들은 아이를 어디서 학교를 보낼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민 저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연희초를 보내야 되겠다고 이쪽으로 일부러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는 직장과의 거리도 좀 고려를 했을 테고 그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또 갈 곳이 없는 거죠. 연희초 입학 자체를 거부를 하고 그랬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학부형들의 어떤 모든 생활의 어떤 이 패턴 이런 계획들을 일순간에 그냥 어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잠시 1, 2개월 불편을 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 애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학부모들의 어떤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모두 어그러뜨려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어떤 교육감이라든가 그 교육청의 어떤 발언을 보면 아주 미시적인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들의 어떤 학부모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 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는 오로지 아이들의 행복,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건데 이거를 미시적이고 그렇게 하찮은 일로 나라에 사는 이 거대한 사업을 한마디로 초를 친다 이런 식으로
여론 모델 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일단 저희는 도대체 당장 이념의 아이들을 어떻게 어디로 전학을 보낼 건지 너무나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장교감 선생님은 또 전문가서 이제 뭐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완전 나쁜 거 모델하신 대로 고립돼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예비초이거든요. 근데 저희 연희동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연희동이 좋아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희동이 살기에 행복한 느낌이 되게 많고, 우리 서대문구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자라왔고, 중고등, 대학교, 대학원 시절까지 다 서대문구 일대에서 다녔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진짜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또 3살짜리 여자 아이 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분들도 이알림을 통해서 이제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알림이가 뭔지도 모르는 예비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건너 그 이알림을 찍은 사진을 전해 이렇게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이런 커다란 일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대문구, 우리 연희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마침 시간이 나서 그때 이제 양미리 의원님께도 제가 문자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장 시의회로 달려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이게 학교와 부딪혀서, 서대문구와 부딪혀서 해결된다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감적으로 왔을 텐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대문구를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는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근본인 건지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당장 피켓을, 선피켓을 만들어서 제가 시의회를 찾아갔어요. 여의도 분을 만났고, 그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움직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철회 신청까지 됐는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마무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이제 양미리 의원님께서도 이제 파악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듣고, 우리 연희초는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구나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초, 중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우리 학교 이제 그린스마트래 라고 말을 해서 엄마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 시점에서 한 달 훨씬 전에 여의도는 움직였던 거고, 연희동, 연희초 학부모님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요즘에 많지만, 연희동, 서대문구만큼은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배신감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떻게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연락을 드린 거고, 뭐 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교육청에 오늘도 다른 전국방 어머니들 교육청에 찾아가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켓시를 하는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잘 모르셔서 그러겠지만,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연희초에서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해법해 주셔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철회 공문을 꼭 보내주신다든지, 저희는 지금 제가 어제 듣기로는 전국 연합반에서 저희 초등학교만 그 철회 공문을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중에 저희가 철회 공문을 안 보내잖아요. 네. 그런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철회 공문을 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비초, 강제전학, 입학생 받지 않는다는 거, 솔직히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럼 나머지 지금 아시겠지만 피켓 시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일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민감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의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나오는 거 관련해서 말씀을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는 좋습니다. 일단 이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졸속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1년 전부터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 수요자인 학부모랑 학생에게 의사를 당연히 물어보고 그 수용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이 과정이 결정이 됐으면 계약 전날에 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보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장단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까지 학교에서 설명회라던가 간담회를 가졌다면 오늘날 이렇게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학급방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포스터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정치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대부분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 아이 집 앞에 있는 학교 안전하고 편하게 보낼 생각을 하셨고 아마 조금 더 학년대나 더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분은 그래서 서대문 내에서는 연희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공부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보통 이게 커먼 센스잖아요. 이 정도 우리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어머님들이 문자 받고 전화 받고 보면서 놀랐던 게 일단 제가 확인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린 스마트라는 예쁜 이름의 이 학교를 나온 리플렛을 보면 4가지로 남아있어요. 하나는 시설 개선, 하나는 종이책 없는 학교,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계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학교를 복합화한다라는 거. 근데 이 4가지를 반대하시는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는 종이책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의 핵심은 졸속 행정에 대한 분노시더라고요. 그 졸속 행정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당장 내년부터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동으로 이사를 오고 우리 아이를 여기에 학교를 집어넣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여기를 다니고 있다면 모든 동선을 다 아이로 마치기 때문에 생활이 아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청에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무엇을 확인해 봤냐? 그러면 내년에 당장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 제가 연희동만 기준으로 질문을 했어요. 연희동 주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학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학교. 이렇게 내용을 줘야지 학부모님들이 그 다음을 준비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저는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작은 일이 아닌 거를 정말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자체 모른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그분들한테 문책을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알았다면 이거 너무 괘씸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저희 2학년 3학년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참여하지도 못하는 예비 초등학생들까지 저희가 대신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4살부터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어제 발언은 우리 아이만 강제로 보내는 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편협한 시선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절차도 잘못됐고 첫째. 둘째는 예비초분들의 학교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입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학부모로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 카톡방에 보시면 예비초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뭘 아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면 무조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분노한 일이고, 한 가정이 아이 한 명이라고 치면 한 가정은 3명, 최소 3명, 4명 아닙니까? 그러면 800명으로 치면 2,000몇 번, 3,000명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밤마다 잠 못 자고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나온 겁니다. 아내가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고 구토하고 이러니까 지금 남편들이요, 회사, 저는 자영업자지만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는 발이 묶여있으니 발이 진짜 마음이 진짜 말도 못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남편분들 지금 이거 회사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 분 너무 많은데 각자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영업자나 저같이 시간이 많을 수 있는,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소수가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연희동에 연희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아니 다른 여기 안에 다른 부지를 제공해서 그 학교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조금 학생들을 보내는 상태에서 다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화에 가면 뿔뿔이 흩어뜨리고 애들한테 이게 정서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아이들이 목적이라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마트 미래학교가 초점이 아니라면요, 지금 아이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들어올 연희동에 사는 주민의 아이들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요, 이름은 좋은데 목적이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마구잡이라는 이유는 목적이 지금 흐트러져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면 아이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치면 이거는요, 연희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어야 되고, 예비초 유치원들한테도 공문을 보냈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있어서 우리 학교 지금 다니지 못합니다. 미리 공지를 해주세요. 이런 시스템조차 마치 못했다는 것은 어린이집은 교육사 소속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지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살부터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유치원에 들어가 있는 그 유치원들의 대상을 향해서 연희초등학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한테는 공문을 미리 보냈어야죠. 이런 행정 시스템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책할 일이라는 거예요. 조혜련 교육감이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르는 거는 저희가 무슨 학부형이 세다? 전혀 아니에요. 연희동에 사는 사람들이 학부형이 세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다른 학교 어딘지 모르겠어요. 목동초 이런 데는 대부분 딱 들으면 학부형 때문에 있나 보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동네 놀이터가 제일 많이 열심히 애들이 노는 데가 연희동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 입장은 아이들 그냥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애들이 그냥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별로 없고요.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애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연희동에 오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있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없습니다. 높은 건물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애들한테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학부할 때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아날로그적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연예인들도 프로그램 나가 필링하러 어디 갑니까? 다 사람지로 갑니다. 네? 지금 스마트 학교 한다고 대도시에 있는 애들을 스마트 교육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애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스마트가 아닙니다. 애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시설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놀이터만 개선하기 충분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아이들한테 키즈카페 가보시죠. 키즈카페 편당 시설은 제일 좋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인테리어 정말 제일 잘합니다. 애들 몇 번 가면 다 질립니다. 이런 호화로운 시설들은요, 사람이 잘해야지만 오래 가는 거지, 호화로운 시설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앞서가서 이런 거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5G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까? 교육부가 정확히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다 IT 기계입니다. 애들 핸드폰 다 만질 줄 압니다. 선생님이 더 못 만지시죠. 그쵸?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애들은 다 합니다. 스마트 기계로 교육을 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후차의 문제고요. 첫차는 절차가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목적이라면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상당히 격양이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서 참 착착합니다. 왜냐면 연희동이라고 들었을 때 부촌이라는 이미지. 부천 아닙니다. 그냥 임시직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부촌이라는 이미지와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 연희초에 보내는 사람들은 학구열이 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또 이제 학부모 집단 이기주의로 이제 기사가 자꾸 나가는 네. 걸 보고 네. 지금 또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인터뷰한 내용이나 그분도 잘 모르셔서 그렇겠죠.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잘 아셨으면 이게 같은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다른 데는 리모델링 때문에 모듈러가 들어오는 걸로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학교들은 이미 처리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 학교는요, 그게 아닙니다. 격이 다르다고. 저희 학교는요, 지금 개축을 하는 겁니다. 강제 전학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반대해서 공문을 보내주는데 학교에서 우리는 강제 전학 때문에 공문을 보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학교들이 극성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학교는 극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제 전학이라는 게 다른 일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해당해서 조금만 동방을 능력도 키우시면 당연히 이거는 학부모들이 나올 일입니까 이게 진짜? 기대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어제 또 시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이제 학부모님들을 집단 이기주의,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오해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오해하실 걸 거는 믿습니다 저는. 네, 보셔서 아마 더 감정이 격양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 전학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강제 전학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뭐 종이책이라던가 아날로그라던가 부수적인. 연희동의 정주성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사실 여기 학부모님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내 아이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행정해서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됐었고 그 대안을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동의할까 말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고 어떻게 찾는 이거는 무조건 반대를 보내는 게 맞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여기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 갔었다라는 말씀이 사실 이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문제고 사실 저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사실 연희초등학교 아이를 삐져서 여기저기 학교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어머님들 의견은 신촌에 있는 창서초등학교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전체를 다 창서초등학교에 보낸다. 물론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길이 얼마나 좁고 일방통행이 돼서 도저히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아침마다 태우고 날릴 수가 없어요. 제가 창서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네. 거기 제가 일찍 다녔어요. 어렸을 때도. 여러분 술 먹고 막 늘어져 있는 분들이 막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등교를 막 그래서 했거든요.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 일을 진행을 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어차피 저희 서대문구 주민들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구의회라던가 구청에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가 연희초등학교 아이들이 창서초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몇 년간 운영하는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사실 학부모님 아까 여기 학부모님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이를 직장을 다니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면 직장맘이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집에 계시는 분이나 요새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그 앞에서 픽업을 해서 뭐 태권도 차 미술학원 뭐 이렇게 돌다가 내가 아이를 찾을 수 있을 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희초등학교 앞에도 아이 키움 센터가 생기는 거고요. 돌봄을 나라에서 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을 지금 다 흔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지금 동선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안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던 게 그러면 신입생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의 전학에 대해서 몇 반에 누구부터 누구까지는 어느 학교, 몇 반에 누구부터 누구까지는 어느 학교, 순차적으로 그리고 그 학교와 학위가 다 끝났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서류 제출 요청을 하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냐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죠. 아니 당연히 할 걸 미리 했어야 된다. 그게 졸속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졸속 행정이라는 거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궁금하시고 화가 나시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는 게 국가자치 연수인데 국가자치는 상황이 같고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리모델링 학교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신입생을 받지 않고 전학시키는 건 왜 하는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구두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 신청을 해놨어요. 물론 구청을 통해서도 자료 요청을 신청을 했지만 사실 저는 구의원이라서 시거를 공문을 받기에는 어떤 의원님을 통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서 제가 구의원인데도 정보공개 신청을 했거든요. 그 정보공개 신청이 뭐냐면 아까 말씀은 1년 전부터 이 계획이 시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찾은 자료는 6개월 전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왜 학교의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는데 이 자료를 수납복지하듯이 의원인 저조차도 찾아야 하는지 제가 자료를 한 땀 한 땀 모으면서 정말 눈물이 저는 올라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고2 중3이지만 저 중3짜리 아이 학교 어디 보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아이의 학교에 따라서 저도 이사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냥 아이의 학교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지금 다 힘든다는 말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실 정도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의 핵심은 졸속 행정에 따른 대안 없는 강제 전학과 또 입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문제만 아주 작게 보면 사실 예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상을 동의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 지금 기존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말씀 주세요. 그 약간 분위기의 문제를 다시 네.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강제 전학을 했을 때에 대한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일반적으로 수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전학을 하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학교 자체가 폐교가 된다는 이런 상황들은 서울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6학년 때까지 유치원이 그 학교를 졸업할 거를 예상하고 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제 전학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 전학을 시킬 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가 문제이에요. 만약에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학교를 그거에 입학을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시만 나가서 영어는 안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대안을 찾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학이 있었지 유리한 건 아닐 건데 이번만 나 지금 당연히 우리 부모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기반이나 대한 지금 현재 과정은 학생들이 앞사에서 하는 것까지를 예상하고 우리는 이제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기한이나 절차적인 것들의 공정성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강제 전학을 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내면서 지금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때 전학을 한다고 하면 사실 거의 뭐 사춘기 초입에 친구들 교우관계가 다 깨지고 단순히 진학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정서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초랑 창서초등학교의 그 주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친구들 교우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인간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실제로 인간을 배제하고 행정 절차를 먼저 우선으로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대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서영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단체 연합방에서 본 내용인데 국가자초 같은 경우에 이제 근조화안을 보냈는데 구청 쪽에서 나와가지고 뭐 보도블록 침범했다고 그러면서 그거 다 치워가고 수사까지 의뢰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구청장님이 그렇게 학부모들이 되게 난감해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국가자초랑 연희초랑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연희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교육부 협조 공문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 그것도 궁금합니다.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설마 구청 네네네. 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청장이 보도블록을 침범했다고 학부모가 세운 근조 화환을 네. 치우라고 했다고 되게 분노하는 제가 저도 아까 전에 제가 그분이 동장님이신지 아니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구청인지 구청장님이신지 그분이 동장이시래요. 구청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좀 알고 싶어 하신다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시위했던 장면이나 이런 거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견이 와가지고 그 동장으로서 뭔가 구청이 이런 걸 보고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정말 구청장님이 여기 좀 누구 밑에 시켜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라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알아보셔야 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네, 방해하시려고 네, 하는지 제 말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학교가 정말 무너집니까? 잠깐 요거에 대한 네, 말씀을 좀 그거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금 사실 충격적이에요. 구청장이 일단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 근조화환을까지 하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여의도랑 목동의 근조화환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국가자초까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구청장이 보도블록을 침범하니 치우라고 하고 거기다가 경찰에까지 이제 신고를 하셨다라는 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그냥 낭설이었으면 좋겠고요. 설마 구청장이 그렇게 하기엔 우리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어떻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하는 보도블록을 침범한다고 저희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으면 누구 통해서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직접 나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몰랐습니다. 도와주실 제가 뭐 어떤 점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셔서. 제가 그 점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국가자초에서 구청장이 지시로 그 조화를 치우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했는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뭐 확인하기 어려운
그거는 저희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구청과 이제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의 생각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이 사안으로 구청의 입장은 사실 구청에서도 지금 황당해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황당하다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지금 구청도 어머님 교육지원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도 여기 학부모님들처럼 사실 한 땀 한 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저는 이제 남녀를 연희초등학교 입학시켜갖고 졸업할 때까지 연희동에서 살았고 예. 걔들이 커서 지금도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손자 둘이서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가 분교가 인원이 많아서 분교를 했어요. 분교를 해갖고 쪼개서 오전반, 오후반이요? 학교 안 그래 하다가 인원이 많으니까 학교를 조그맣게 지어갖고 학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네. 그랬을 때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면서 애들 전학 한 번도 안 시키고 국민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갖고 대학까지 한 집에서 살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전학을 시키고 옮기고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진짜 이거 가혹한 일이라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이게 한 군데서 다녀갖고 친구들을 같이 어울려서 중학교 갈 때는 분리가 돼서 가는 거고 고등학교 갈 때 분리가 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인지적으로 국민학교를 하나는 연희 국민학교 졸업이고 하나는 뭐 창천동 하나는 공릉동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 애들이 나쁜 뭐 했을 때도 정서적으로 참 안 좋은 거니까 전학을 이걸 학교로 그렇게해서 전학을 가면서 이렇게 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도 저희 아이한테 직관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큰애가 3학년이고 남자아이예요. 시원아, 학교 엄청나게 예쁘게 바꿔준대. 너희도 화장실도 너무 편하게 갈 수 있고 너가 좋아하는 컴퓨터도 실컷 할 수 있고 탭으로 수업하는데 너무 좋지. 좋을 것 같아. 근데 시원아, 지금 있는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친구가 없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정말 정확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10살, 11살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사춘기 초일이고 모르는 거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벌써부터 아이들이 전학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해요. 가고 싶지 않다. 어느 학교를 꼭 집어서 거기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저희가 다 모인 이유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주체가. 근데 문제가 안 된 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기관에서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지 정말 이거는 교육인데 건축업이 먼저 건축사업이 먼저 우선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다 무시하고 정말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가 필요해.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 학교에 좀 시설 개선이 필요하겠어. 그것도 아니고 일단 시설 개선 먼저 해. 거의 짜 맞춰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혀 연구도 없고요. 아직 그것도 나오지 않아. 그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대답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최신식이야. 최첨단이야. 그 말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고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린 스마트 학교라는 게. 옛날에 식당이
민국민학교 초등학교 식당 있는 건물은 나중에 지은 거예요. 이쪽 건물 하나 떼고 그것도 증축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 등급이 B등급 이상입니다. A등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학교가 B등급입니다. 계속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모든 건물들은 계속 관리만 잘해주면 오래갑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무너지지도 않을 텐데 아니 그러면 공사를 좀만 더 강화시켜서 해주면 되지. 이게 전화까지 갈 일입니다. 저희는 이게 이해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댐 예전에 댐 건설한다고 네. 그 마을 사람들 다 찍어서 내보내고 수도분장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댐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 공사할 거야 다 계획 세워놓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네 돈 줄 테니까 나가.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뭐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만드는 지금 뭐 마을 만들기라던가 관계성이라던가 아니면 정주성이라던가 이미 연희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삶의 터전을 깎아왔고 아이들과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큰 변화의 물결이 오는데 그 변화의 물결에 어떤 명분이라던가 명확한 대안이 있으면 내가 고려를 해보겠는데 사실 명분이라는 게 40년대 노후 건물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B등급 받고 기존에 거기 어떤 의원님들의 자제분이 다니셔서 사실 학교의 자랑이 우리는 그 의원님 자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보습을 해서 학교가 좋다라는 걸 제가 자랑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연희초등학교는 서대문 안에서 명문집이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는 있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0년 된 아파트 지금 많아요. 근데 고쳐서 쓰지 않습니까? 음악아파트 할 겁니다. 네. 근데 연희초등학교는 끊임없이 개보수를 했기 네. 때문에 깨끗한 학교였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런 걸 할 거면 차라리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린 서울시에 올해 35개 밴 중에서 정말 상태가 안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한테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을 환영하실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연희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보수를 했고 아까 몰랐는데 여기 할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건물 하나는 나중에 지었으니 더 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학부모님들도 동의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건물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건물이 많이 노후하면 그래 조금 몇 년 참고 우리 아이와 그 다음 아이를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닌데다가 저는 사실 강제 전학을 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책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책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네. 분명히 이거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행정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다 DB가 돼 있을 텐데 그렇게 일을 잘 못했냐에 사실 좀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다 보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정서를 더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서가 제일 중요하지. 네. 지금 현재 건물이 뭐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철막 쳐놓고 저기 국민학교 때 다녔어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철막 치고 했어. 6.25사는 국민 안에서. 그래도 학교 그건 얘가 안 하고 다녔어요. 다 좋은 쪽으로 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 그냥 짓는다 그래갖고 분리를 하면 지금 우리 지금 나이에도 그 초등학교 모임을 하면은 하나는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하나 그렇게 모였다가 조금 키워갖고 중고등학교 그럼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부 다 모여갖고 그것도 동창회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때는 2학년 거좀 같이 다니다가 분교가 학교로 돼갖고 2개 학교로 인가가 나갔고 그렇게 했는데 졸업을 했지만은 커갖고는 다 국민학교를 같이 다니는 애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모임을 따로따로 하다가 서울이 올라가고 따로따로 하다가 다시 모임 뭉치고 이렇게 그런데 그 정서가 그 전학을 가고 학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애들한테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새 학교인가라는 맞아요. 의문이 드네요. 네, 기자님, 옥현영 저는 기자님. 서대문 사람 되시면서 네? 옥현영, 서대문 사람 되시면서 옥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연희초등학교 관련해서 취재를 좀 유난히 많이 하게 된 건 저도 새아이가 연희초등을 졸업했어요. 그 제가 학교를 18년을 다녔습니다. 애를 터울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다른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린 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국가자초가 좀 충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기사를 쓰려고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위즈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떠밀려 내려오다시피 내려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뭐 18조 5천원이나 되는데 그중에 30%가 정부 예산이고 나머지 70%가 지방 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학교 전면 다 부속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국가자초는 학교가 그 1, 2, 3개, 3개의 그 동이 있어서 가운데 아주 둥진 막간을 치고 그렇게 공사를 한대요. 먼지가 오지 않도록 한쪽은 모듈로 짓고 이쪽이 다 공사 끝내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연초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개선 개보수 공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아이들하고 학부모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책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발표하기 전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혁신학교를 하나 지정을 하려고 해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학부모 총회를 거쳐서 찬반 투표 같은 걸 해요. 뭐 교장 공모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혁신학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여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운동하고 계시는 거 사실 모르는 연희동 주민들 더 많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머니들이 이런 모임이 있으시면 조금씩 이렇게 하셔서 현수막이라도 좀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과 현수막을 못 걸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 알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대문 갑의 시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연희초등학교, 국가자초 주민들하고 좀 잠깐 첨예한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이 오해를 풀고 좀 약간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대문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이잖아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공문 같은 것도 여기 지금 연수학교 엄마들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걸 좀 제대로 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전달하는 역할을 의원님이 다른 당이시지만 좀 가능하실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당이 달라서 그런 일을 못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거를 아주 극히 경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던가 뭐 시의원님은 가치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니까 대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가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힘도 필요하고 뭐 민주당도 필요하고 정의당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동네 일에 여기 길 가는데 필요해 안 필요한데 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개입이 되는지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저한테 국가자초등학교에서 구청장님이 그 조화 치우라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뭐 그런 질문했을 때 사실 제가 진영 논리를 하려면 나쁜 구청장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조심했던 것은 이 사안이 진영 논리로 가면서 학부모님들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질까봐 사실 그 점을 제가 제일 경계하고, 사실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김호진 시의원님 뭐 같이 간다면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은 시의원님한테 하시고, 제가 심지어 시의원님들이 같은 조희영 교육감과 민주당이니까 그쪽을 좀 가서 말씀을 드려라까지 친절하게 안내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의원님까지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요. 구청장님은 제가 여러분과 구청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잡던지, 아니면 제가 주재하는데 구청장님을 게스트로 잡던지 해서, 사실 지금 코로나라서 여러분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구청에서 한다면 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는 들어오셔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그래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잡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그 형태가 구청의 중심일지 아니면 제가 중심일지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도 제가 녹화를 한 거를 다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저는 이 날 것을 봐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래야지 저거로 배우 조정하고 있다. 뭐 뒤에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제가 학부모님들 250명을 배우 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천 명 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희동 접수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저는 국민을, 시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과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방으로 뭐 줌 회의를 하든지 유튜브 라이브를 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저는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또 이것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연희동 주민분들이 이제 모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는 제가 추진하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은 자료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대상학교 선정 절차 및 추진, 주체별 주요 내용에 교육청별로 사업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사 확인 및 대상 추천은 교육부 사전 검토를 거쳐 대상학교 선정. 전혀 이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책이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게, 문서 따로 실질 따로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이, 할아버님이 걱정하신 그런 정서적인 문제 저 공감하고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지만 팩트 중심으로 서류만 봐도 너무 졸속행정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축을 하겠다라는 건가. 저는 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그동안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9개 정도만 1년에 이렇게 개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사실 오래된 노후 학교가 새롭게 고쳐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 학교로 만들어지는 것을. 근데 그거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혜택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네. 혜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말하는 거는 네. 혜택이라고 느껴지는 학교는 찬성을 해서 받아들이고, 네네. 안 하고 싶은 학교는 안 하는 게 네. 진짜 혜택이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이 말하는 건 혜택이라서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여러 명이 신경질 몰았다. 이거는 솔직히 저 정도로 생각이 없나? 아니면 저 정도로 멍청하나? 진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면 짠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건 분도 있겠죠. 이거 딸기 뿌리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돌려서 대답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대답을 하는 건 자기네들이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진짜 학생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여태까지 요구한 게 뭡니까? 그냥 강제 전학이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절차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 전학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가 개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네.
400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인원이 더 줄고, 그 5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더 줄죠. 그럼 이제 대상이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제 남았을 경우에 최소 인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최소 인원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연희초등학교 옆에 놀고 있는 그 국정의회 그 빌딩 그거라도 빌려서 사실 렌트해서라도 1, 2년 정도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예산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운동장 그 반쪽에다가 판넬 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분진막 하고 운동장 그 앞쪽 건물을 새롭게 먼저 건축하고 좀 코로나 때 먼저 하고 아이들 쪽으로 보내고 이쪽 해서 이쪽 공사를 새롭게 해서 대학교로 탄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학년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뭐 수영하고 빼고 하는 것보다 연희초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치원 아이들도 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일하다 갑자기 문자 통보를 받았어요. 메일 알림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뭐 상황에 대해서 뭐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부모한테 마치 뭐 톡방에다가 톡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공무원 한 분한테 지역 주민이 아시면 미쳤구나, 미쳤다고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말을 왜 하냐면 신촌 현대백화점 아시죠?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파랑고래라는 건물이 멋있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원래 그 자리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화장실이 이제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층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 공원을 이용하거나 그 주역 상권은 그 화장실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는 이제 뭐 저녁에 열지 않고 하니까. 근데 화장실이라는 게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해결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아니,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1년 동안 그 화장실 문 하나 여는데 1년씩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왔냐면 여기 파란고래 여기 있고 그 옆에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찾았거든요. 지도 검색. 그랬더니 집원이 같은 집원이에요. 그래서 걷기로 하니까 3분 거리더라고요. 근데 급하면 뛰시면 1분 만에 갈 수 있는 자리에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겠다 해갖고 제가 구청 공무원한테 지역 주민이 아시면 미쳤구나, 미쳤다 할 거예요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왜 그러지? 멍청한 건가?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뭐 멍청하거나 미쳤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본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부의원이 되다 보니까 행정칸막이가 정말 있어요. 행정칸막이가 진짜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의 주체도 사실은 부모님과 소통을 하던 과가 아니라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공사를 하던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사전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계획을 못했던 것 같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사실은 이 일을 안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하고 답변 요구를 하면은 이쪽이 이런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으면 이 일부터 시정해 주시기를 그거를 요구하고 싶어요. 저희는. 저도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교섭 공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셨지만, 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 지침을 지침과 사업 계획 그 관련 문서들을 좀 이제 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이제 학부모들이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도록 이제 문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수요조사라는 거를 해서 수요조사를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 너무 피하는 문의라면 거죠. 저 내용 봤어요. 학교 측의 문의라면은 우리는 그게 수요조사인지 몰랐다. 우리는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정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학교가 노후화됐다는 걸 그냥 신고만 했을 뿐인데 그냥 니네 그래 저 그린 스마트 학교 미래학교도 지정이 돼서 라고 온 거다. 이렇게 서로 공을 떠넘기기, 책임을 떠넘기기 하니까 학부모는 어디다 화살을 넣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절차상으로 화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좋겠네, 잘 되겠네 하고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원점부터 이거는 저희가 철회부터 하고 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철회 공문을 보내서 완전 백지화하고 그 백지화된 순간부터 다시 이제 모든 지역 주민 학부모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 사업 설명회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히 백지화 시켜놓고 재검토를 하자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민주적으로 하자고. 네. 지금 말씀은 철회 요청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철회 요청서를 보낼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 아니면 톡방에 계신 250명이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그 소속되신 분들과 이것에 관련돼서 철회 요청서의 동의 여부를 하셔서 학교에서 철회 요청서를 보내셔야 되고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졸속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실 교육감님이 오셔서 해명을 해주시고 거기다 사과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과의 만남은 제가 주선을 해볼 수가 있을 건 확실할 것 같고요. 교육청과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성차별, 종교차별 없자고 그랬거든요. 제 머릿속에 성은 남성, 여성이었고요. 제 머릿속에 종교는 기독교, 불교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성차별에 LGBT까지 넣으시고 이제 종교에 이슬람교까지 넣으셔서 제가 이슬람교와 LGBT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발의했다. 그 조례 제목이 문화다양성이에요. 문화다양성에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저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을 추진할 때 나름 자료를 많이 모으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실 고민을 못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은 진행을 시켜야 되고 이건 빨리 결정이 돼야지 어머님 아버님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이들도 편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뭐 서울시 교육청 담당 과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육감이 오시면 제일 좋겠지요. 아니면 서구교육지원청장이라도 오시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사실 10년 가까이 됐나? 신촌에 홍익홍보가 없어지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신촌 홍익홍보 지키기 주민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신촌 홍익홍보 지키기 주민 모임이에요. 그럼 사실 서점을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를 부셔서 모텔을 짓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나는 이거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이걸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의사를 표명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부시고 모텔을 짓고 싶은 사람도 모일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었었거든요. 그럼 구청장님이 우리의 의견도 듣고 이쪽 의견도 듣고 그러면은 판단을 본인이 하셔라, 수렴을 하셔라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학원 일을 아이들 다닐 때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운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위를 결성을 하셨으면 어머님들께서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서명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제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서명받고 그러는 것이. 근데 저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커먼센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 자체도 아들이 쓴 편지를 제가 보고 그때 교육감 선거 때 참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여기 아버님이 하시는 말을 수용 못할 정도의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반대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어느 쪽에 편협하게 돼 있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의 정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조금 전달을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조상호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를 오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신원철 의원은 이렇게 이번 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의회의 의장을 하고 지금 조상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다가 원내대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연희동에는 김호진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미 시의원도 있고 의원이 민주당 4분이 있어요. 시의원님들이.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들을 그분들이 잘 알게 되면 지금처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제가 여기저기 이제 이런 취재를 다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이렇게 막 근조안이 다른 지역에 막 설 때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냐면 저거 뒤에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선거를 지금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행동하고 있어. 자기네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저거 좋지 않은 거야.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도 엄마들이 다 댓글을 달았는데 어디서 댓글 부대를 고용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지금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치에 휘둘러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도 만나보시고 또 시의원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시정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연말 되기 전에. 그럴 때 이걸 질타해서 자료들을 해서 행정 절차에 잘못된 오류들을 지적해내면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오해 속에서 저 정치권에서 누군가 조종할 사람이 있어. 그래 소통을 막아버리는 순간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지역에 있는 그 연희초등학교 엄마들이라도 모여서 비대위라는 거에 대한 그걸 가지시지 말고 그 청장님도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시의원들 4분을 다 초청해서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내년 선거니까 좋죠. 그런 분들은 주위 만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분명히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구청 대강당 같은 데 들려가지고 50명만 들어가실 수 있게 널찍이 뛰어앉아서 하면 충분히 그 대면으로도 간담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진행해서 이 사안들을 좀 알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인 거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이것이 전달이 된다면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준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불안전하고 무계획한 곳으로 몰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을 미숙하게 진행하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미숙한 일 진행으로 학부모님들한테 힘들게 한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 연희초에 사전에 이런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면 이런 오늘날에 힘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명단에 들어있는 학교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학교를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35개 중에서 35개를.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학교는 너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희초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안전등급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1등급이다. 근데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이게 진짜 졸속행정이고 말을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는 게 제가 이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무너져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해서 아이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했단 말인가? 그래서 생각하면 다 말이
모순된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 그 안전진단 관련해가지고 서류가 있는데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사실 제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역량은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학부모님 중에서 그거를 좀 봐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걸 한번 맡겨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내일 무너질 학교에서 그동안 불안하게 학교를 그러면 다녔나 수업 중에 안전모를 씌웠어요. 안 되죠. 선생님들부터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가 의사 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이셔야죠. 다 안전모를 쓰고 등교를 하셨어야죠. 이게 말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안전진단 등급이라는 공식화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시는 거예요. 지은지 40년 됐어? 그럼 안전진단 등급 A 등급이든 B 등급이든 대충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왜 그 40년이 사실 외국 가보면 100년, 200년 된 그걸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안전진단 등급이라는 공식화된 문서도 있고 그 측정하는 층수도 그 측정한 지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무시하고 무조건 40년 됐어. 오래된 거야. 때려부셔야 돼. 너무 그 숫자에 얽매이신 것 같아요. 왜 그 안전진단 등급도 있을 필요가 없죠. 무조건 오래된 순서대로 건물을 다 때려. 때려부시고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진단 등급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근데 40년 된 건물은 보건물을 도로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거. 뒤에 건 침지가 얼마 안 돼요. 저도 여기 초등학교 나왔어요. 뒤에 저기 그건 별로 식당, 없었어요. 네. 방문물 식당 있는 쪽에 건물은 침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게 숫자에 얽매여서 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탄소 매출을 줄이자라고 그린스마트를 그 중에 그 네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탄소 매출 줄이는 거잖아요. 종이 안 쓰고 테이블 이용하는 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 멀쩡한 건물 때려부시는 게 탄소 배출 더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숨을 조금 들이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지역 상인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학부모 간담회라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참석은 못하는데 이제 의견을 전달하겠다 하고 전화 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인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권이 유지가 되는데 연세로 같은 경우만 해도 연세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영종도로 가면서 영종도인가요? 성도로 가면서 이제 이쪽 상권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상권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연희초마저 내년에 신입생이 안 오면 이 주위에 있는 우리는 다 죽으라는 거냐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시민을 힘들게 하냐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비대위에 예비초등학교 재학생이 들어갔다고 하니 상인분들의 의견도 같이 조금 수업하시면 좋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주성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지점도 함께 고민하셔서 저는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실 수 있도록 일단 눈에 보이는 일인 구청장님과 또 교육청 분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당 의원은 6명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의원님 통해서 지금 시정 이제 질의도 부탁을 드렸었고 오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공유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아까 저희 구청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듯이 시의회도 교육청을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아버님이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책을 해야 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그래도 선진화가 돼서
녹화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저희 구의원들 자체도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게 생방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세요. 근데 그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8대 서대문구 의회에서 그런 최신식 생방송이 나갈 수 있는 기기도 도입하고 제도도 도입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주민분들께서 좀 더 구의회와 구의원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학부모들과 간담회, 연희초 학부모와의 긴급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